그런 어느 날 산이 떠나갈 것 같은 호요 소리와 함께 송아지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스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고요한 시선으로 사납게 울부짖는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중에 고깃덩어리가 욕심이라도 난게냐? 스님의 목에 얼굴을 비비며 고통을 호소하듯 울부짖는 호랑이. 입안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비녀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꺼내 주었고 호랑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묘한 소리에 밖으로 나가본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한 젊은 여인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놀라면서도 여인의 상태를 살핀 뒤 조심스레 방으로 옮겨 간호했습니다. 눈을 뜬 여인은 혼인을 앞둔 양갓집 규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에 나섰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죠. 그 뒤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가족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스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혼례 대신 저 또한 불도를 닦고자 합니다. 부모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허락했고 스님과 여인은 부부가 아닌 의남매로 맺어졌습니다. 그들은 끝내 세속의 인연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생을 함께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삶을 기려 두 사람은 각자 탑 하나씩을 세웠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탑을 오누이탑이라 불렀습니다. 진심과 정성은 세월을 넘어 이처럼 전설이 됩니다. 옛날 뼈대 있는 집안의 여인이 어린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난한 초가집과 고된 시집살이였습니다. 행복도 잠시.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7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농사, 밤에는 삭바느질. 어머니의 손길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제들은 무럭무럭 자라 효심 가득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긴 밤을 홀로 보내지 못해 몰래 범골 외딴 집에 혼자 사는 호라비와 눈이 맞아 동이틀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늦은 밤 나가는 것을 눈치챈 큰아들이 몰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맨발로 건너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큰형은 동생들에게 자신이 본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자 한 동생이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자 큰형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가 아니겠느냐라며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범골의 호라비를 만나고 싶었고 밤이 되어 길을 나섰습니다. 개울 앞에 선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를 확인해보니 아들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자들의 마음이 담긴 다리, 그 이름은 효불효교라 불렸습니다. 옛날 정선군이 한 마을 가난한 농부는 어미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미개는 새끼를 낳았죠.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새끼 강아지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만은 남겨두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은 점점 더 부족해졌습니다. 농부는 결국 많이 먹는 어미개를 팔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죠. 결국 농부는 어미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는 어미개의 뼈를 냇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뼈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날 저녁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을 찾아보았지만 강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든 농부는 냇가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버렸던 어미개의 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아지의 작은 발자국만 남아있었죠. 농부는 발자국을 따라 산기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흙더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강아지는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농부가 흙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어미개의 뼈가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어미의 뼈를 한 조각도 빠짐없이 물어다 묻고 그 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보다도 효성이 깊은 강아지를 기리기 위해 어미개와 강아지를 함께 묶고 그 위에 효구총이라는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성은 집에 감나무 가지가 권율의 집으로 휘어들어갔는데 이 가지에 열린 감을 권율집 하인들이 몰래 감을 따먹는 것을 보고 오성은 화가 나서 저렇게 내가 열심히 가꾼 감이 대감댁 하인들이 다 먹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오성은 대감댁으로 향한다. 대감이 있는 방 앞에 도달한 오성은 문을 강하게 두드린 후 방문을 열고 주먹을 집어넣으며 말한다. 이 방 안에 있는 손이 비록 문을 뚫고 넘어왔지만 누구의 손입니까? 그야 내 손이지. 내가 왜 이렇게 온 곳인지 궁금하구나. 넘어갔다면 그 가지에 달린 감들은 저희 것입니까? 아니면 대감댁의 것입니까?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오성이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하, 너의 말이 맞구나. 내가 왜 이렇게 왔는지 알겠구나. 그 감은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하마. 감사합니다. 대감, 그리하여 앞으로도 이 감나무는 저희 것임을 잊지 마세요. 대감은 그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오성은 자신이 고생했던 감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